네, 안녕하십니까. 예, 국내 보건의료 분야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가톨릭대학교 연구원 개원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오늘 자리 발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발표 드리겠습니다. 예, 간략하게 아무래도 보건의료 산업은 글로벌하고 연결을 뺄 수가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글로벌 의료기 시장을 개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R&D, 오픈 이노베이션 분야를 살펴보고요. 가장 중요하게 3번, 4번입니다. 병원 기반의 의료기기 오픈 이노베이션, 그리고 사례를 같이 보면서 현장에서 어떤 인력들이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짧게 말씀드리면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은 여전히 상당히 세계 그 선진국 위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수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의 비중이 여전히 40% 이상 되는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도 일본, 독일, 서유럽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재밌는 건 여전히 한국도 세계 10위권 시장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살펴보실 부분 뭐가 있냐면은 규모 외에도 성장률 측면에서 여전히 미국이 빨리 성장을 하고 있고요. 중국이 지금 2, 3위권을 추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중요한 분야는 치료재료 분야이기 때문에 진료 분야도 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진료 분야 보시면은 아무래도 최근 많이 화두가 된 분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외 진단 분야가 최대 규모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심장, 심혈관 분야, 그리고 영상 진단 쪽, 정형외과 쪽이 있는데 또 분야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역시 속도를 봐야 되겠습니다. 속도를 보시면은 시장 평균보다 빨리 크고 있는 쪽이 최근 많이 핫해지고 있는 체외 진단 쪽, 그리고 심장, 심혈관 쪽, 또 그 안과 쪽이 상당히 지금 시장 평균을 넘어서 빨리 크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은 글로벌 헬스케어 전반에서 가장 유망하다고 알려진 10개 분야의 기술을 선정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체크 표시한 것이 있는데 5번, 6번, 8번, 9번, 10번이 되겠죠. 이 5가지가 의료기기 관련입니다. 저희가 많이 논의하고 있는 기술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은 특히 최근에 8번, 로보틱스 분야 상당히 핫한 분야고 삼성도 지금 투자를 강화한다고 하죠. 또 최근에 재밌는 사례가 뭐가 있냐면은 아시겠지만 인투이티브 서지칼의 다빈치가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데 국내 미래 컴퍼니라고 하는 기업이 유명합니다. 그 기업에서 레보아이라고 해서 세브란스 병원하고 거의 몇 년간 같이 R&D를 같이 해서 지금 출시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참고할 만한 사례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고요. 아무래도 지금 병원 기반이기 때문에 R&D 분야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보시면은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 10개에서 한 해에 얼마나만 R&D 비용을 쓰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보시면은 다 아시는 기업일 것 같은데 한 기업이 쓰는 비용이 최소 다 $1 빌리언 상회합니다. 1.2조, 1.5조, 2조를 넘고 있는데 재밌는 데이터가 뭐가 있냐면은 국내 제약산업의 한 해 총 R&D 비용이 약 1.5조 내외입니다. 결국 말씀드리면 한 회사가 지금 저희 국가에서 하는 제약 관련 총 R&D 분야를 넘는다는 그런 놀라운 수치를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차이를 봤을 때 이런 갭을 메꾸려고 하면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좀 더 오픈 이노베이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제가 계속 병원 기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내에 좀 열악한 제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조사를 봤을 때 어떤 제약점이 있을까요? 보시면 왼쪽을 보시면 나올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자원도 부족하고 R&D 상으로 또 오류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역량 면에서도 많이 부족한 면이 많은데 이제 그럴 때 찾게 되는 곳이 외부의 전문성이겠죠. 그게 바로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한 시발점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접근 가능하지 않았던 그런 기술들에 대한 접근, 그리고 아주 놀라운 생각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의사들 분들만의 노하우 같은 게 있을 것 같고, 이런 분야의 접점을 통해서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산학 병영 간의 협업을 통해서 R&D의 그런 한계점을 보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장 좀 더 실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수님도 말씀 주셨지만 국내 의료기기 주사들 상당히 숫자는 많습니다. 3천, 4천 개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상단부터 말씀드리겠는데요. 국내에 이미 상장도 되어 있고 매출이 1,000억이 난다고 하는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그런 의료기기에서도 해외 시장 진출 시에는 인허가 챌린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아시겠지만 CE가
MDD에서 MDR로 바뀌면서 상당히 좀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도 직접 글로벌 기업과 경쟁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격 문제, 품질 문제 경쟁이 심합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은 상당히 펀딩이 많이 되어 있고 인력도 많이 확보했다고 하는 의료기기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유망하다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기업만 해도 기술적으로 우위가 있을 뿐이지 여전히 해외 인허가 쪽인 챌린지가 많이 있고요. 특히 FDA 기준 클래스 3를 넘어가면은 PMA가 요구되기 때문에 단일 임상 관련 비용이 몇십억이 넘어서는 아주 부담스러운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야는 여전히 힘든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또 의료기기 쪽은 해외 판매 시에도 의료진 교육이라든지 또 CS 분야가 있기 때문에 판매 채널을 독점적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제휴망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런 분야 어려움이 많이 있고요. 3번이 가장 일반적이겠죠. 초기 단계 스타트업입니다. 기본적인 펀딩이 되어 있다고 하나 아직까지는 펀딩이 충분치 않고요. 또 전문가가 많이 없는 기업 말씀드릴 텐데 이런 경우에는 가장 큰 챌린지가 허가 이전에 데이터가 없습니다. 전임상, 임상적 데이터 확보하는 역량도 없고 비용도 없기 때문에 이런 분야를 바라봤을 때는 결국은 병원 쪽과 협업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4번은 좀 병원과 관련이 많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PhD 창업도 있고요. 또 의료진 창업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좋은 의사분들, 박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아무래도 아이디어는 좋으시지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이디어는 좋은데 CF화는 직접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분이 협업이 많이 필요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제가 인허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몇 년 전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주요 의료기 기업 CEO나 임원께 질문을 해봤습니다. 아시아 시장에서 경쟁하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드냐라고 문의를 했는데 압도적으로 거의 80% 정도가 언급한 부분이 인허가나 급여 쪽입니다. 결국은 이제 시장에 침투를 해야 될 것이고요. 또 보험 수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가장 큰 챌린지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로 가시면 이제 경쟁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판매망 이슈가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시장 진출 시에 인허가 챌린지, 급여 문제가 많고요. 이와 관련된 데이터 확보 쪽에서는 병원과 협업이 매우 필수적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은 좀 더 일반적인 지표겠습니다. 의료기기를 개발할 때 몇 단계, 7단계 과정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과정이겠죠. 1번입니다. 1번 보시면은 그냥 발견입니다. 발견, 아이디어인데 이런 쪽은 특히 의료진분들이 많으신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하시면서, 진료하시면서 한계점 많이 느끼시고 보완책 많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 많이 가져오십니다. 두 번째 가시면 좀 더 이제 이걸 정교화하고 공식화해야 되겠죠. 이제 그럴 때는 특허를 내시는 시도를 하실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제품까지 만드시는데 이때부터 많이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3번, 4번을 넘어가시면 좀 사업화로 많이 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전임상이 있고 임상이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야말로 제가 볼 때는 기업체와 병원 간의 협업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 쪽을 돌아보면은 기업 쪽은 사실 이제 의료진 창업이 아니라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특허나 판매망 쪽은 장점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임상 데이터 확보는 거의 독자적으로 하실 수가 없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임상 부분에 대해서도 고위험 제품에 대해서는 의료진하고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7단계 과정을 봤을 때도 제가 체크를 따로 해놨는데요. 첫 아이디어 쪽은 의료진 아이디어가 필수적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업 입장에서는 전임상, 임상 데이터 확보 시에 병원과 협업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시판 이후에도 포스트 마켓 서베일런스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같이 의료진 협업을 제안을 드리면서 제가 생각할 땐 본 그 대학원에서도 의료기 관련 경영 인력을 양성하실 때도 함께 참고할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좀 옛날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전설적인 사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의료진과 의공학자 간의 협업의 가장 유명한 사례입니다. 많은 분이 아실 것 같습니다.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전설적인 제가 알기로 심장의학과 교수로 알고 있는데 닥터 릴리하이께서 이제 그 세계 최초의 배터리 구동형 페이스메이커를 만들 것을 이제 메트로이드 창업자에게 의뢰했었죠. 의뢰해서 이제 창업자분이 성함이 이제 얼 바켄인데 그분이 의뢰를 받고 만드셔서 이게 이제 결국 완성을 했고 그게 시초가 이제 메트로이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의료진 분의 그런
니즈를 제대로 전달해서 이걸 유공학자가 실제로 사업화로 구현한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사례가 국내에도 많이 나온다고 하면 향후에도 좋은 기업에 나올 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그 임상이나 혹은 R&D 쪽 분야 관련해서 대학원에서 좋은 인재를 많이 만드신다고 하면은 크게 기여할 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자세히 언급할 내용은 아닌데 성모병원도 사실 여기 있는 병원에 제가 볼 때 전혀 모자람이 없는 글로벌 병원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병원들 다 보시면은 매출이 있습니다. 앞서 성민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 사실 병원들이 매출을 강조하기가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국내 입장에서는 지금 워낙 보건이나 이런 쪽이 지금 넌프라핏 개념이시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보건 측면에서 이렇게 이제 복지 측면에서 의료를 봐셔야 되겠지만은 좀 더 그 상업화라든지 사업화 지원 또 기술 사업화 측면은 사실 그런 복지 분야를 건드리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 쪽에서도 좋은 그 기술의 탄생 혹은 좋은 기술의 사업화에 기여하실 수 있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환자 수익 외적인 의료 수익 외에 병원에도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말씀드리면은 이제 거의 말미에 왔는데요. 과연 그럼 어떤 역할을 해서 의료기 기업을 도울 수 있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이제 그 임상 쪽 데이터 확보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허가 전략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역할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는 기관들이 해외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은 인큐베이터라고 부르기도 하고 엑셀러레이터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기관들이 미국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들이 이제 초기 투자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임상 전임상 설계 혹은 관련된 이제 시행 관련 자문 그리고 이제 허가 전략 자문 그리고 펀드레이징까지 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고요. 제가 한번 지금 특별히 좀 블랙 포인트를 만든 부분이 있는데 더 파운드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소재 인큐베이터 중에 하나인데 이 업체 그 면면을 보시면은 의공학자분하고 MD분이 상당히 많이 모여 계십니다. 모여 계시고 글로벌 출신이 모여 계신데 제가 좋게 보는 사례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업이 고위험 의료기 스타트업을 다 거의 다 상대를 해서 육성을 했고요. 이 기업들 중에 7개를 메트로닉 쪽에 M&A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M&A 규모가 건당 최소 1,500억, 최대 5천억 규모입니다. 국내에서 보기 힘든 규모인데 사실 국내 상황에서 나오기 힘든 사례겠죠. 왜냐하면 워낙 고위험 기기이기도 하고 이런 임상을 국내 스타트업이 할 수가 없는 그런 제약점이 많이 있는데 미국 사례를 보시면은 이런 고위험 기기도 전문적인 기관이 육성을 해서 보완을 한다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가톨릭대학 성모병원에 우리 경대학원 이런 쪽 관련 사업화 인큐베이팅 기여하신다고 하면 크게 도움될 걸로 생각을 하면서 발표를 좀 줄이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장 한 장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글로벌 기업하고 글로벌 기업하고 제휴를 많이 보시는데 제 생각에는 국내 스타트업이나 글로벌 그런 기업들하고 이제 그 협업 보실 때 보통 R&D 협업을 많이 선호를 하십니다. 그게 보통 일반적인데 사실 제가 권유드리는 부분은 R&D 쪽도 좋지만 그 판매, 사업화 쪽 제휴에 많이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체 간단히 보여드렸고요. 빨리 제가 넘어가겠는데 그 이스라엘의 척추 의료기기 회사 마조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세계 최초로 척추 의료기기 로봇을 만들었고요. 이거에 대한 글로벌 판매망을 메트로닉이 제공을 했고 향후에 메트로닉 인수를 1.4조 원에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은 디지털 헬스 쪽인데요. 당뇨 관련 만성질환 그런 치료 플랫폼인데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지만 판매망이 없었고요. 이거에 대한 판매를 메트로닉이 맡아서 글로벌 판매를 했기 때문에 이런 기술하고 상업적인 부분이 같이 제휴했던 부분을 공유를 드리겠고요. 그 다음 장이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국내 아주 드문 사례입니다. 제가 관련했던 딜이기도 한데 국내 이제 그 교수님께서 소화기 내과 교수님이신데 그 지혈제를 개발하셔가지고 CE 확보한 후에 메트로닉 협상을 시작해서 최근에는 미국하고 유럽 쪽 판권을 넘겨서 지금 글로벌 판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국내의 드문 사례고요. 마무리하면서 드릴 말씀은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의 보건의료경영대학원에서도 이런 글로벌한 그런 의료기기의 상업화, 사업화 관련한 인재를 만들 수 있다면 상당히 고무적일 걸 판단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